그 밑에 있으신 요 선택 영역 잡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영역 잡아서 그걸 가지고 뭐 쌍꺼풀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선택 영역 잡는 것 중에서 마술봉이나 퀵 셀렉션 도구 요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 제가 조금 보여드릴 거는 제일 좀 기본 중에 기본이 사실 사진 보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희 수업의 단골 손님이자 저와 굉장히 친하신 저희 꿀 사장님의 사진을 가지고 조금 보여드릴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디 있을까? 릴리아 꿀이 여기 바탕화면에 제가 빼놨었는데 또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아, 수녀 같나요? 사실 나름 이 어깨에 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옷인데 보이시나요? 이 시보리 이거를 보시면 절대 수녀로 생각할 수가 없죠. 수녀 컨셉이 수녀. 맞아요. 저 가톨릭 때 나왔는데 물론 가톨릭 교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네. 자,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거는 꿀 사진이에요. 꿀 사진. 자, 꿀 사진 너무 커가지고 조금 줄이고 시작할게요. 1000 사이즈로 줄여놓고 단축키를 써가지고 100%로 쭉 당길 겁니다. 컨트롤 숫자 1번 눌러주시면은 100% 사이즈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진은 처음에 이렇게 찍고 나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항상 파일 메뉴,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은 어드저스트먼트, 한글 메뉴로 보면 이미지 메뉴에서 조정이라는 메뉴인데요. 이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 옆쪽에 레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레벨 메뉴에서 사진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좀 표현을 해줘야 돼요. 사실 이 사진의 원본은 지금 제가 보정을 이미 했는 사진이고요. 제가 잠시 사진 하나를 열어볼 건데 꿀 사진 찍었던 것 중에서 제가 따로 안 모아놔가지고 그냥 보여드려도 되나? 요 사진은 원래 사진이 요렇게 생겼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이 조금 좀 흐릿한 느낌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또 분리해서 비포 애프터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저 뭐 눌렀죠? 아, 이거는 컨트롤 I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인버스라는 메뉴 때문에 색깔 반전이 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얘도 1000 사이즈로 좀 줄여서 자, 얘랑 뒤에 있는 얘, 자 보시면은 조금 다른 느낌 있으신가요? 색깔이 조금 달라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건데 얘랑 좀 뭔가 선명 다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끝에 꿀 끝에 조금 비어 있고 얘는 조금 다 차져 있죠. 맞아요. 사진이 말씀드리는 순간 코카서스 꿀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코카서스 이거 꿀이거든요. 이 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 꿀 만들 때 보면 여기 있는 부분 있고 여기 있는 부분 좀 채웠어요. 제가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사진 찍자마자 보게 되면은 사진이 조금 이렇게 딱 뭔가 색깔이 흐릿해 보이거나 선명하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진 찍고 나셔가지고 보정 작업을 제일 처음에 거쳐 주셔야 되는데, 보정 작업 거치실
때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일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지에 있으신 레벨이라는 것을 조정하는 것부터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레벨 조정하시는 거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레벨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은 세 가지의 이 삼각형 점이 나옵니다. 이 삼각형의 점의 의미는요, 여기 왼쪽에 있는 색은 검정색, 가운데 있는 색은 회색, 끝에 있는 색은 흰색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끝에 있는 이 검정색을 안쪽으로 가지고 오면은 보시다시피 화면이 되게 밝아지게 되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왼쪽 끝에 있는 색을 검정색 기준으로 보고 오른쪽 끝에 있는 색을 흰색 기준으로 보게 돼요. 그때 우리에 있는 이 왼쪽 끝에 있는 검정색을 진한 회색을 검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검정보다 좀 더 밝은 색깔을 검정으로 보기 때문에 화면에 있는 제일 어두운 색깔을 밝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화면 전체가 좀 밝아지는 거예요. 메이베러님 안녕하세요. 자, 가운데에 있는 화살표는 마찬가지로 회색이에요. 그쵸? 중간색이란 얘기예요. 이 중간색을 왼쪽으로 옮기면은 자, 보시다시피 화면에 있으신 이 색깔, 사진의 색깔 중에서 가운데 있는 톤을 어둡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조금 밝아지는 범위를 늘려주는 거고요. 중간색을 진한 색으로 만들어서 밝혀주는 거고, 마찬가지 오른 삼각형을 잡아 당겨주면은 어때요? 자, 흰색을 진한 회색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또 화면의 밝기가 좀 조정이 됩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삼각형이 왼쪽으로 좀 옮겨졌기 때문에 화면은 더 밝아졌고 오른쪽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색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웬만하시면은 왼쪽 끝에 있는 두 가지 색깔은 건드리지 않는 게 더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에 있으신 전 화면, 후 화면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확연히 구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제일 첫 번째 작업해 주셔야 되는 게 레벨 조정이에요. 그래서 색의 내가 원하는 스펙트럼을 어디로 둘 것인지를 조정하는 곳이 이 레벨이라는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의 팁인데요. 오른쪽 끝에 있으신 꿀이 좀 비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생각하다가 요 방법을 좀 이용해봤어요. 어떻게 사용했냐면 브러쉬를 가지고 칠할 때 브러쉬 칠하는 색깔을 여기 밑에 있는 요 꿀 색깔로 콩 찍어줘요. 브러쉬 요 대화 상자를 지금 불러왔고요. 마우스를 요 피커 창이 열린 상태로 요 비어있는 아니 색이 채워져 있는 이 꿀 색깔을 콩 눌러요. 그런 다음 OK 버튼 눌러주면 브러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색칠하는 반경 범위에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고요. 제가 대괄로 요 모양으로 브러쉬를 좀 줄였어요. 반대 요 모양은 브러쉬를 키워주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브러쉬 줄이기, 얘는 브러쉬 늘리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자, 브러쉬를 조금 줄였습니다. 이 상태로 마우스로 색칠을 해요.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꽉 채워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기능 중에서 이 블렌딩 모드라는 거를 바꿔보는 거예요. 자, 블렌딩 모드 지금 다크냈는데 이렇게 되고 멀티플라이로 하면 이렇게 되죠. 대충 멀티플라이를 사용을 해주면은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밑에 부분, 요 삭제해야 되는 부분에다가는 제가 선택용을 잡고 이렇게 지웠고요. 지금 띠 모양은 딱 부러진 사각형 모양이라서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지우개를 가지고 요 끝을 똑같이 이렇게 조금씩 지워줘요. 이렇게 꿀이 아까 비어져 있었던 게 전체로 좀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 좀 드시나요? 이렇게 합성하는 효과로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짠! 그러면은 꿀이 없던 게 쫙 채워가지고 꿀을 다 먹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되죠.
저 혼자 또 열심히 또 수업하는데 이런 게 다들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기능 같은 거는 모르셔도요. 아, 이런 게 가능하구나 포토샵으로 요 정도만 좀 아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꿀잼. 잼잼. 제가 이것도 일하는데 저희 그 포토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사진 찍어주시는 분한테 우리가 꿀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꿀 사진 찍어야 된다 그랬더니 꿀이야 완전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꿀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얘가 가만히 있다가 진짜 꿀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꿀처럼 쉬운 게 아니냐라는 걸로 얘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꿀 사진을 찍는다고 얘기를 하며 좀 굉장히 빵 웃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별로 재미없네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꾸며주면 된다. 그리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펜툴이에요. 펜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재밌느냐. 오늘 수녀 컨셉이라서 재미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수녀, 김수녀라. 자, 펜툴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 했어요. 얘는 상대적으로 쉬운 거라 가지고 요 왼쪽 끝에 있는 아카시아 꿀만 바깥쪽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펜툴 사용하는 방법을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민성님.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다른 분들은 또 주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펜툴이에요. 펜툴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요. 자, 제가 빈 화면 하나 열어가지고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은 지금 보시다시피 요 펜 촉이 나왔죠. 고마워요. 네, 자, 요렇게 펜 촉이 나왔으면 클릭을 해주면은 점이 하나 찍히고, 왜 안 찍히죠? 찍혀야 되는데 찍혔습니다. 네, 하나 찍히고 그 옆에다가 다시 클릭 해주게 되면 이렇게 선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직선이 되죠. 그대로 오른쪽 편에다가 클릭하고 쉐입을 주면은 이렇게 곡선이 나와요.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이 방향선을 트는 걸 되게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클릭, 내가 다음 점을 누른 상태로 그대로 마우스를 끌고 내려와야 돼요. 마우스를 떼면 안 돼요. 이때 이렇게 떼면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른 상태 눌러놓고 마우스를 쭉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를 보냐면 곡선을 보셔야 돼요. 마우스를 보고 있으시면 안 돼요. 선 보고 잡아 당기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올라가네 내려가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곡선을 보면서 여기쯤 이런 식으로 봐주셔야 돼요. 항상 펜툴은 돌렸으면은 시작했던 위치, 자, 펜촉 모양 동그라미 됐죠? 요때 나오셔야 돼요.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요때 지금 여기 있는 꿀 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속칭 꿀 딴다고 얘기를 하죠. 딴다. 자,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클릭해서 갑니다. 자, 다음 점 넘어오고, 다음 점 넘어왔을 때 조금 이렇게 조심하면서 직선은 직선으로 정확하게 내려주셔야 돼요. 좀 없어지셔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모니터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이렇게 작업하시면 안 되고요. 확대, 컴퓨터 컨트롤 더하기 누르셔서 모니터를 확대시켜 주시면서 작업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눈이 나올 것 같죠? 나도 모르게 입이 자꾸 벌어지고 막 그래요. 작업할 때 보면. 자, 다음 점으로 갈 때 어디일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웬만하시면 펜을 끊지 마세요. 자, 이 경우에 제가 다음 점을 찍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이 여기 빈 공간이 좀 생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Alt 누르고 여기를 끊어주고요. 다음 점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안쪽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실 때 웬만하시면 Alt 누르고 끊어주는 부분은 없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끊어주게 되면은 여기 부분 끝이 여기 다음 점으로 가는 이음새 부분이 너무 직각처럼 잘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많이 끊어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점 올라갔다가 자 조금씩 올라가줘요. 자 다음 점 가려는데 얘도 안되죠. 한번 해보고요. 안되면 과감하게 놓으세요. 놓고 선 표현해 주시고 요렇게 끝이 웬만하면 직각처럼 안 떨어질 수 있게 조심해 주시고 저기 좀 끝에 안 땄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 지워도 괜찮아요. 내 거 아니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웬만하면 조금 버리는 한이 있어도요. 자연스럽게 따주시는 게 좋아요. 얘도 끊어야겠네요. 아이고. 자, 1픽셀에 오차도 용서할 수 없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웹디자인을 가지고 우리는 노가다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펜 작업이 끝났어요. 끝나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혹시 알려드렸습니까? 패스 패널에서 내가 다 하는 거는 더블 클릭해서 저장을 꼭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다시 펜으로 사용하실 때에도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만 투명하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패스 선택하시고 밑에 있으신 동그라미 중에서 세 번째 점선 눌러주시고 컨트롤 C로 복사하신 다음에 아이고야 요거 눌렀어요. 레이어 패널 얘를 누르고 컨트롤 C 그리고 빈 화면 자 이렇게 열어주시면 지금 선택된 이미지에 너비와 높이 사이즈가 자동으로 떠요. 요대로 오케이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브라보 멋있어요. 그쵸? 자 제가 크롭 툴을 이용해 가지고 배경 부분을 좀 늘릴 건데요. 이렇게 늘려놓고 엔터 쳐놓고 얘를 복제를 하나 하고요. 컨트롤 J 복제해 놓고 반대로 돌려요. 플립 버티컬로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지우개 툴을 이용하셔가지고 큰 지우개 슥슥슥슥슥슥 짠 이렇게 해주시면은 와우 하고 이렇게 꿀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브라보 고마워요. 그쵸 제가 좀 더 재미있고 웃기기는 해요. 포토샵보다 재미있는 꿀잼 강사 김경은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런 작업을 가지고 우리는 속칭 누키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키라고 한대요. 그 일본말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실 때에는 항상 집중하셔가지고 잘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돈이 생각보다 되게 싸요. 이런 작업은 한 하나당 싼 데는 한 800원 뭐 비싼 데는 하나당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시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대행을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짜질구레하는 것까지 할 짬밥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크몽 이런 회사들도 있으니까 크몽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항상 컨디션이 요즘에 안 좋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나았어요. 안면 근육 경련까지 지금 오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거시기 하긴 한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소녀 보고 오늘은 입었죠. 부정하진 않겠어요. 오늘은 사실 수다를 더 많이 떨고 싶었는데 여러분 제가 아시겠지만 별의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포토샵은 끄도록 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오늘은 포토샵을 하지 않겠어요. 저도 포토샵을 보기 싫거든요. 승려복 사실 제가 또 준비한 옷이 하나 있기는 하죠. 치파오라는 거 아시나요? 중국 여신들만 입는다는 그
그 치파오를 사실 입으려고 제가 중국에서 사왔어요. 홍콩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저한테 작아요. 그래서 들어가기는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답답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차마 입지는 못하겠고, 일적으로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승려 보고 나중에 민성님께서 저한테 협찬을 해주시면은 제가 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가발을 쓰고 나오도록 하죠. 제가 또 이 방송을 위해서 또 돈을 쓴 게 하나 더 있어요. 쓸데없는 돈을 썼다고 자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긴 하지만, 단발머리 가발을 하나 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단발머리 가발을 제가 쓰고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발머리를 갑자기 변하면 여러분들은 아, 제가 가발을 오늘 썼구나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주세요. 안됩니다. 머리빨이에요. 머리빨입니다. 왜요? 비키즈님 나름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울려요. 뭐 방송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써보고 싶지만 너무 엽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가발이 그 뭐라 그럴까요? 저 가발 파는 데가 고운 가발이라는 회사인데, 그 가발 회사도 엄청난 획기적인 그 매출 성장을 이뤘죠. 원래는 옛날에 그 가발 사진이라고 찍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올리면은 보통 가발만 덩그러니 아니면 이상한 모델, 이제 목만 잘려져 있는 그런 가발 그 마네킹 그런 거에만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 고운 가발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시만요. 그 고운 가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쁜 여자를, 아이돌 같은 여자애들을 모델로 쓰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운 가발이라는 회사가 매출을 엄청난 성장세를 이루면서 많이 성장 크게 됐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쓸데없는 얘기는 또 넘어가고, 오늘 재미도 없고 감흥도 없어서 제 인생이 요즘 그렇거든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제가 좀 아파가지고 얼마 전에 병원을 갔었는데,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 되게 재밌었어요.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제가 24시간 분당에 있는 내과 뭐 병원 이런 거 찾아봤는데, 저기 산타마리 24시 병원이 있더라고요. 24시간 하는 병원이. 그래서 아, 잘됐다, 저기를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그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신문 기사에 그 산타마리 원장 선생님이라고 나와 있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었는데, 그 아저씨랑 한탄 방송이라뇨. 한탄 아니에요. 그냥 그렇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하더라, 그랬었더라, 뭐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그 아저씨가 똑같이 생겼길래 제가 아저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 선생님한테 선생님 똑같이 생기셨네요, 사진이랑, 하하하. 제가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빙긋 웃으시더니 칭찬인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칭찬인가 여긴가? 모르겠네? 이러시면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셔가지고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미 늦었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늦었나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한테 응? 카더라? 카더라가 뭐죠? 무슨 말이지? 응? 아무튼 그 아저씨가 저한테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뭐가 늦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제 몸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미 늦었겠죠. 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뭐가 늦었나요? 그렇게 또 물어봤어요. 제 특기가 성대모사예요. 했더니 이미 독감 예방접종하긴 틀렸겠죠. 이미 독감이 온 것 같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뭘까? 난 지금 돌파리와 함께 있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 아저씨하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24시간이 아니더라고요. 12시에 끝난다고. 제가 근데 11시 반에 갔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링겔을 하나 맞고 가라 그래서 영양제를 이렇게 맞으러 들어갔는데, 영양제를 15분 만에 맞고 나왔어요. 정말 눈에 아시죠? 그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뚝뚝뚝뚝뚝 이렇게 계속 방울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순식간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게 보일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그 혈류를 타고 이렇게 영양제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맞으면 낫겠지 했는데 나오자마자 빙글빙글 돌고 운전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 영양제의 빨은 계속해서 되었었죠. 어쨌든 영양제를 그렇게 급하게 맞으면 안 되는구나. 약도 과하니까 체하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몸은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되었다는 그런 또 슬픈 한탄 방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즘에 무슨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은지 제가 수업을 했어요. 수업하러 갔었는데 그 수업 갔을 때 강의장 위쪽에 있는 분 강의장 위쪽에 있는데 그 위쪽에 뭐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시죠? 드릴 소리. 근데 거기가 지하 1층이었고 1층이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드드드드드드드 거리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커피숍을 가가지고 수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커피숍을 갔어요. 근데 커피숍에 동네에 있는 아줌마들 출동하신 줄 알았어요. 한 30분이 한 3분씩 그룹별로 다 앉아가지고 정말 아줌마 수다. 정말 남편부터 아이부터 재테크와 자기 집에 세차하러 오는 아저씨들 얘기까지 가는 정도로 엄청난 수다 산매경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양쪽에 2명의 학생을 두고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넘어가 봤다가 컴퓨터 다시 해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했던 아주 또 슬픈 일이 있었어요. 수업할 때는 웬만하면 좀 집중해가지고 바짝바짝바짝 나가는 게 좋은데 좋지 않아요. 요즘에 뭘 해도 수업하러 가도 공사를 하고 있고 집에 내려가가지고 쉬러 가면은 간판이 떨어지고 막 그래요. 수업 2분이랑도 해요. 가끔은 해요. 제가 그냥 강의는 요즘 심심풀이로 하고 있어가지고 심심풀이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요즘에는 방송하는 거를 그렇게 가리지 않고 잘 하는 것 같아요. 대신 그 어디 소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 강의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한다고 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너무 기네. 아니다. 자꾸 한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화면 좀 차 보이나요? 빈 공간 없죠? 괜찮으세요? 자, 지금 화면 보고 계시면 여러분 다 숫자 2를 저랑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이쁜지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나무님, 안경 쓰십시오. 저 남자친구 없습니다. 남자친구, 저 소개팅 받습니다. 아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고향 내려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혼수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근데 엄청난 단점은 제가 남자친구도 없다는 점이 엄청난 단점인데 저희 어머니는 이미 냉장고를 사놓으셨고 오븐기를 사놓았습니다. 엄청 웃겼다는 저희 어머니는 뭐 그래요.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언제 시집갈 줄 알고 그런 거를 준비를 했냐. 그거를 못 쓸지도 모른다. 그냥 중고로 팔아라. 내가 그 엄마 그 새 거 뜯어 쓰고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고. 저거 몇 년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쓰지 않고 냅두니까 뭐 문제 있겠냐고. 포장도 안 뜯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정작 제일 중요한 건 없는데 나이가 궁금하신 건 설마 아니겠죠? 역시 나이 얘기가 나오는군요.
저는 베스킨라빈스 32입니다. 3학년 2반이라고 하죠. 나이가 궁금지 않아. 죄송하대. 어떡하냐며. 괜찮습니다. 죄송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소개팅을 해줘야지. 제 나이를 물어봤으면. 동아유통님 알고 있습니다. 그쵸. 아재 개그죠. 제가 요새 좀 아재 개그 좀 하는 여자라. 어,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스토어팜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 네이버가 오픈마켓 하려다가 망했죠. 망해가지고 이 스토어팜이라는 걸 열었는데 지금 얘를 굉장히 밀어줘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검색 한번 해. 요즘 그닥 사고 싶은 게 없어서 근데 왜냐면 다 샀거든요. 신발도 사고 힐도 사고. 그쵸. 제가 좀 어려 보여요. 부산 갈까요? 부산 좋죠. 부산 해운대 그 아파트 하나 사주시면 제가 내려갈게요. 거기 좋더라고. 아, 그래요? 그럼 20대라고 하고 다녀야겠어요. 아, 사실 저도 20대 때 책을 내려고 그랬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쵸. 뭐 하려고 그랬지? 상품 찾는다 그랬는데. 그죠? 어, 뭘 찾아볼까요? 여러분 뭐 사고 싶은 거 있나요? 요즘 사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비키지님 사고 싶은 거 없으십니까 요즘? 해운대 앞에 시계를 찾아보도록 하죠.